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이맨은 정치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공약 보고 딱 봐서 이분이 괜찮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선거는 해요. 제가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없냐면 헤이맨은 운전을 할 때 주로 직진을 많이 합니다. 이 우회전도 잘 안 하고요. 이 좌회전도 잘 안 해요. 그만큼 별로 그 큰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제 맡은 역할, 저는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 한국차 많이 파는 게 애국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거, 그게 뭐 애국이고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헤이맨은 평소에 이런 소견을 가지고 현재 무역을 하고 있고 바이어를 만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 큰 일이 한 번 있었죠. 이때 저희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왜 망할 뻔했냐? 저희 회사에 해외 영업하는 친구들이 13명이 있는데요. 동시에 그날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류의 메시지냐? 괜찮아? 문제 없어?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저희 회사에 물어봤죠. 아무래도 저희 매출액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맡겨놓은 돈도 되게 많고요. 사놓은 차도 되게 많아요. 평균 수출에서만 나오는 게 매출액이 한 15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신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제가 2001년도에 중고차 수출을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로 북한에서 심심한 미사일을 쏴요. 그때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출렁거렸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어들이 미사일을 쏘는 다음 날이라고 하면 반드시 연락이 오거나 물어봅니다. 괜찮아? 뭐 여기서 괜찮냐는 뭐를 묻는 거냐면, 이제 뭐 우리나라가 괜찮냐 이것도 묻는 거지만, 내 돈이 괜찮아? 내가 사놓은 차량이 괜찮아?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결국은 바이어는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고요. 아직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에 이런 전쟁 이슈나 약간 군사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조금 막 물어봐요, 계속. 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 한국은 정치가 안정돼 있고 군사적으로도 북한이랑 대치 상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이 상태로 있었고, 무슨 일이 터질 확률은 거의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이미 선진국이고 충분히 안정돼 있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처음에 딱 그 11시인가 10시인가 저녁에 그걸 딱 듣자마자 바이어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은 그냥 바이어들한테 아마 뭐 큰 문제 없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정치 선진국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약간 해프닝으로 끝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던 그런 케이스였죠. 헤이맨은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발전을 못한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 다행이다. 1970년대, 80년대 그 격동의 세월에 태어나지 않은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안정된 대한민국 속에서 편하게 해외 나가서 무역도 하고 돈도 벌고 바이어도 만나고 대한민국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작년인가 봤더니 이미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 정도 되는 그 위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윗세대나 이제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밑에 세대까지 전 국민이 힘을 뭉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지금의 이걸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전 세계 10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10위로 잘 살아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우리 한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홍콩 영화가 최고였는데, 아마 요즘엔 제가 보기에는 홍콩 영화가 아니라 한국의 그 케이팝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아마 이 기존의
홍콩 영화를 약간 대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중남미에 있는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동유럽 아니면 중동, 아프리카 이런 바이어들이 연락이 와서 차가 아닌 BTS 브로마이드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뭐 특정 연예인의 뭐 사진을 좀 구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정 브랜드의 화장품을 구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문의들이 2000년 초기에 중고차를 수출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구나. 이게 대한민국에 있으면 잘 못 느껴요. 해외에 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그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돌아다니면요, 이제는 웬만하면 다 통과해요. 다 통과. 비자 면제 국가도 되게 많고요. 보통 이제 외국에 나가면 너 중국이야? 아니 코리아.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걸어요. 뭐 안녕하세요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이제 K-팝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태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너무 기분 좋게 끝나서 너무 다행이고요. 다만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면 내가 그래 니네 나라는 정치가 안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경제가 안 사는 거야. 우리 봐. 정치가 이렇게 탄탄하잖아.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요번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정말 조금 애매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해외 말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무역을 하시는 분들, 수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요번에 조금 이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이구야, 이씨. 큰일 났다 라고 한 적이 있었을 텐데 마침 잘 끝나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환율이 지금 되게 높습니다. 1,450원, 1,5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출업체는 굉장히 좋긴 한데 내수 경기가 조금 안 좋긴 하죠.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또한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겨내고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린 30년, 50년 동안 그거를 충분히 이뤄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전 세계 빅3? 빅3는 조금 욕심이고 빅5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인지하던 시기가 1992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항상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이대로 되면 망한다, 이런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분명 대한민국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위치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이맨은 뭐 무역하는 사람이고 경매 대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 맡은 바 책임 잘하고 남한테 떳떳한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애국이고 그게 뭐 세상을 이렇게 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속이 상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출업체나 무역업체들은 요번 사태로 인해서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